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 주쌤도 한 주 동안 정신없이 마라톤을 하고 잠시 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박플러스 시즌2로요. 금요일날 한 주를 정리하고 또 한 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황을 읽어주는 남자 주쌤 오늘도 왔습니다.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생시장은 늘 제로섬으로 가거든요. 자,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주 금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주쌤의 시간을 늘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제 그런 고민 많이 떨쳐버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더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달리면서요. 저 주쌤이요. 선물 그리고 주식 그에 따른 수급의 특징까지 잘 잡아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요. 상단 배너가 있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게시판을 들어오셔서 써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종목 상담을 저희가 하기도 전에, 그리고 강의 한 주를 읽어내고 다음 주를 살펴보기 앞서서요, 마감 시장 짧게 보고 제 포트폴리오 점검 해볼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결국 여진이 좀 있었습니다. 도깨비 장세가 좀 지속되면서요, 수급이 좀 꼬였죠. 7.57포인트 하락 마감한 1938.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조금 하락 마감하면서요, 1.41포인트 하락 마감한 510.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환율 시장이 좀 조용해지고요. 1.5원 하락 마감한 1061.40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정도 마무리하면서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니까요. AJ 렌트카가 27.8%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넘어섰었는데요.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수익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요.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에서 이익 실현 못하셨으면 월요일장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16.6%를 기록하고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콜마홀딩스가 8.3%대, CJ제일제당이 5.3%를 기록합니다. 고려아연이 4.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네, 자, 세아제강이 좀 아쉽게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전략을 잡아드릴 거고요. 에이블 CNC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콜마홀딩스로 포트 제외되었다. 그래서 손절 매도 처리가 되었으니까요.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끌고 가시는 전략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AS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AJ 렌트카를 더 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나 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J 렌트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은요, 그나마 계속 좋았습니다. 자, AJ 렌트카. 자, 현재 부분에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였지 추가적인 상승 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살짝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요. 그 부분을 기관이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한번 보면요. 기관 쪽에서 투신이 단기적으로 위에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매수를 해준 것은 특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은행도 괜찮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기금의 공격적인 매도가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J 렌트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월봉으로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봉에는 다른 선들을 좀 놓지 않습니다. 캔들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현재 직전 고점 자체가 이렇게 14,000
150원에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 부근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투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는 가능하지만 지수의 영향성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나 손절성이 빨리 나오거든요. 투신은 그만큼 빠르게 매매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도래될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봉상으로 한번 놓고 우리가 한번 보니까요. 주봉의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죠. 12,100원 정도를 계속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직전 고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서 차익 실현으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그 이유 AJ 렌트카처럼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갈아타기가 쉽다라는 관점의 포트폴리오 변경권인데요. 자,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과열 양상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에서도 보면 녹색 등과 황색 등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은 빨간 등이 밑에 있지만 소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이 대여 차량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실적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에이블 CNC를 여러분들께 포트에서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보면 바닥권에서 분명히 잡았는데요. 에이블 CNC 자체가 우리가 위쪽에 양봉이 들여오고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지부진을 하면서 거래량도 수반이 되지 못하는데요. 왜 교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에이블 CNC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 화장품 업황 자체가 중국 쪽의 춘절과 함께 기대감들이 솔솔 나왔었지만 이번 주 수급 한번 봅니다. 미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인들만 열심히 샀고요.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안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도 주체였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으로 많이 나왔고 기관교 역시 매도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고스란히 에이블 CNC를 어디로 교체하러 간다? 바로 한국 콜마가 아닌 콜마 홀딩스로 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에이블 CNC를 3만원대 매수 부근에 단가가 높은 종목을 샀다라면 물량을 2배수 정도 확보하는 차원의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종목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한국콜마홀딩스 그래서 교체에 성공을 하면서 개인들이 이익 실현으로 빨리 빠져나오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 매도지만 기관계가 열심히 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 중에 누군가 제가 투신인 트레이딩 관점이 상당히 강하지만 꾸준하게 사고 있는 주체가 나옵니다. 이번 주도 중요하다 종목에선 특히 중소형주 그 말씀드렸죠. 자, 연기금이네요. 와, 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샀고 교체 전략이 성공을 했다라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도요. 어느 것이 트레이딩 관점에 빠르게 가고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될지 손절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로 마지막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한국콜마홀딩스 일봉상 역시 같은 관점인데요. 앞에서 봤던 AJ 렌트과는 같은 모양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도 수급이 살아있습니다. 추가 강한 상승과 함께 주도 업종의 하나가 걸려있는 화장품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 반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한국콜마홀딩스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올라가자. 목표가는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했죠. 15,200원까지 일단은 잠깐 터치를 못했는데 보고요.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조금 빠르게 하나 볼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수급이다. 시장은 뭐든지 수급에서 움직이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바로 리노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전체적으로 요건 수급의 특징이 조금 다른데요. 복습니다. 자, 5거래일 연속해서 보니까요. 개인들 열심히 팔아주었고 외국인들 열심히 사주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주도 주체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죠. 쭉 한번 내려볼게요. 외국인들. 자, 끊임없이 삽니다. 이 날짜가 언제까지 보니까요. 전체로 1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삽니다.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 다시 재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가 나오는 날도 대량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었는데요. 정확히 보니까요. 최근에 매수를 계속 꾸준히 했었던 연기금 쪽에서 포트제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주도 주체인 외국인, 연기금보다 더 그전부터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현재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인데요. 자, 차트로 일봉상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추세로 가져가기 시작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신호등 중에서도 주황색 등입니다. 주황색 등을 여전히 지지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꼬리를 만들면서 형성되니까요.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들을 많이 가져오지만 업황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줄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목표가를 그때 제가 작두를 탔습니다. 네, 24,300원 정확히 찍고 윗골이 주쌤 때문에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로 상향 조정하냐면요. 이 직전 고점보다 지난번 5월 달에 작성했던 24,700원대보다 좀 더 위인 25,600원의 심리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고 이익 실현을 설정을 해서 가져가고요. 자, 단 여러분들께 손절가로 잡았던 부분을 이익 실현 가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22,800원. 자, 22,800원이 어딘가 딱 보세요. 어딥니까? 뭔가 녹색 등과 그리고 다른 선이 교차하는 신호등의 모양이거든요. 즉,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표에서 특히나 이평선 같은 경우나 보조지표상에서 골드와 데드의 크로스들 형태들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지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매물을 소화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포트에 있는 것들요. 저 믿고 주쌤 믿고 한 주 동안 잘 홀딩해서 목표가 손절가 잘 지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주쌤의 시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시장 자체가 연초에 목요일 금요일날 개장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것은 인위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반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좀 양호했었고요. 수요일날 가는 것처럼 하다가 옵션 만기 지났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최대 변곡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종가에서 많이 매도 압박 부분에 급락으로 마감했죠. 그 여파가 오늘까지 결론적으로는 왔습니다. 안 오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주초에는 강했지만 주 후반으로 올수록 좀 안 좋아지면서 저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앞서서 이번 주의 시황을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파생상품 포지션 구축에 따른 도깨비 시장이 계속 지속된 한 주였다. 특히나 주 후반에 가서 다음 주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포지션들이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 부분을 또 좀 읽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요. 만기에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밀린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업종 차트를 분봉으로 한번 쪼개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제. 종합지수가 순간적으로 확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12포인트가 부분에 급락이 나왔던 게 동시효과에서 마무리 급락이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요. 결국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기에 빠져야 될 하락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의 배당 물량들이 다 출회가 되지 못해서 오늘 결국 그 부분의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동반해서의 매도 압박으로 포트를 좀 변경하는 그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한 주의 가장 큰 흐름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급을 체크하러 가는데요. 결국 배당이 끝났고 그 여진이 이 옵션 만기의 프로그램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은 여론을 통해 많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양이 출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다 출회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마무리 물량들이 지금 거의 마지막 여진으로 출회되고 있다.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어닝쇼크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는데요. 부담이 좀 많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잠시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우리 주쌤하고 같이 체크해야겠죠? 보러 갑니다. 한 주 동안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수급인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심히 빠지는 쪽에서 개인들은 열심히 사주었습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1차 매수분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외국인들 그렇죠. 보니까요. 지난 금요일부터 매도가 많이 했던 것이 역시 축소하면서 어땠습니까? 많이 사주고 있다. 그나마 여전히 관망세이긴 하지만 매수는 들어와 있다. 아직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빠진 이유가 기관계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쪽으로 많은 물량들을 출회시켰네요.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형주 랠리 가능성은 많이 열어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우리 개인 창구에서는 사고팔고 부분에서 많은 양을 출회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규모상으로 800억 정도 매도 우위로 끝났고요. 외국인들 그런데 어떤가 보세요. 와, 계속 이렇게 사주네요. 중소형주를 꾸준하게 사주고 있다는 것은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한참 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기관계 봅니다. 소폭 매수했던 부분을 기관계가 열심히 빼줬죠. 특히나 오늘과 어제 많이 뺐죠. 그래서 기관계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일부 기관 물량이 많이 출회되는 것은 오늘도 동반 하락이 좀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쪽을 좀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개인들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매수 우위 쪽으로 수급상 들어와 있다는 게 특징이겠고요. 외국인들 열심히 시장에다가 매도로 던졌습니다.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매수한 부분에 청산인지 궁금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뒤에 읽어야 될 주식은 샀다. 파생시장인 선물, 시장을 전체로 사는 지수는 팔았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같이 사주거나 같이 팔아주면 우리가 분석하기 편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주셈이 있습니다. 자, 기관계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기관계는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요,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우리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봐요. 외국인, 기관 정도만 놓고 볼게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기관계는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열심히 팔았죠. 근데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당 때문에 자신들이 매수했던 물량들을 빠져나오는 것들 모두가 자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2014년도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금을 갖고 또는 현금화시킨 자금을 갖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주식을 팔아주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면 외국인들은 더더욱더 현물에 대해서 열심히 사주었고요. 특히 여러분들께 제가 뭐 보라고 그랬죠? 메릴린치를 통한 MSCI에 편입된 종목은 지금부터 모으셔도 된다. 오늘 급반등 막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강한 상승세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데 기관계는 역시나 또 마지막에 매도였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요것은 코스닥은 기관 쪽을 기대해 볼 때 누굴 기대하자? 연기금을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연기금이 사주고 있으면 좋지만 팔고 있으면 빠져나와라. 왜? 포트폴리오 변경이 언제? 중순부터 중소형주는 새로운 포트가 구성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여진이 정리가 돼요. 1월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상세하게 잡아드리는 거고요. 자, 파생시장 쪽을 묶어서 선물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물시장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열심히 사주었죠. 여기서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를 제대로 해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먹을 게 있나 없나? 외국인들 주식 샀습니다. 샀죠? 선물 시장만 팔았죠. 시장을 팔았죠. 그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바닥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그 얘긴즉슨 여기서 이제 하나의 키를 또 순간순간 던져드려야죠. 뭐냐면 다음 주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결국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바닥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외국인들이 이 매도를 했던 게 시장에 매도를 했던 것이 그냥 시장을 폭탄 때리기 위해서 파는 거더라.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요. 매수를 잡았던 상황에 손절을 치고 같이 내려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려오면서 매수를 다시 잡았다가 시장을 종목을 사면서 같이 들어가다가 기관 쪽 이제 얘기한 이 기관의 플레이에 의해서 손을 놔주고 다시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기 위해서 매도를 했고 이것이 주후반에 시장에 대한 매도가 커지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동반해서 좀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요 외국인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굳이 범인을 잡자면 시장이 조정 쪽으로 아쉽게 나오는 것에 범인을 잡자면 기관입니다. 자, 기관은 이미 자신들은 배당을 받았고 지수를 고점을 못 가게 막아서 어찌됐건 상승 쪽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었죠. 그죠? 그래 놓고 그들은 빼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포트에서 제외를 해야 되니까요. 두 가지 핑계를 오늘까지 댔습니다. 하나, 삼성전자 실적 얘기했고요. 제가 오늘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현대중공업 핑계를 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께 늘 강조했습니다. 중공업 정말로 실적이 제대로 여러분들께 저에게 투자를 해서 실적으로까지 가미돼서 주가가 더 폭등을 가게 하려면 정말 확인해야 되는 거 2분기 이후다. 이번 4, 4분기나 1, 4분기에서 실적이 완전히 돌아 나올 수는 없는데 핑계를 대주었죠 오늘. 부러뜨리는 이유가 실적 때문이다. 그동안 주가 올라간 건요.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여론에 의한. 저도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오고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했던 건 여기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과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아 적정 주가로 갈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얘기를 두면 2분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견에서 전 중공업 안 된다 했어요. 그렇죠? 자, 그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가장 큰 특징을 내고 요 빈 공간에 뭔가 하나의 업종을 놔둔 다음에 매도 압박으로 열심히 했고요. 코스닥 CES, 자, 국제 전자박람회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최근에 훈풍이 불고 있죠? 시장이 대중국 쪽 관련된 쪽으로 소비 쪽에 뭐 하나 얘기하나요? 춘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결국 이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적으로 시장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가 언제 변경이요? 중순부터 변경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거나 차익 실현이나 수익 실현 또는 손절 쳐야 되는 종목군들의 포트를 이제 빼고 있어야겠죠. 그 마지막 여진이 여기서 발생이 됐고요. 그 속에서 안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그래도 코스닥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으면 추격 매수하세요. 추격 매수하면서 물량을 때리고 있는 주체 쪽을 가장 많이 크게 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쪽이 이제 슬슬 물량들이 출회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다?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단기적으로 슈팅이 많이 가 있는 고점 대롱대롱의 종목군들은 다음 주에 이익 실현 잘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자신들이 주식으로 규모가 훨씬 큰 규모로 매도를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랬다고요?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여전히
우리보다 여유로운 자금력을 가지고 시장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 두었다라고 했죠. 그게 더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빠지니까 어떻게 하나요? 사늘한 거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주쌤 몸에 코끼리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2마리를, 1마리를 내려놨습니다. 그게 지난주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1마리마저 내려놓다가 다시 1마리를 영입했습니다. 무거워진 거죠. 그 속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플러스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코끼리를 내려놨습니다. 시장 하락 쪽의 베팅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관의 매수가 산 것이 시장을 폭등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었던 부분들을 점차 줄이고 짐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징후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지금은 과도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로 플로우를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이 여기서 나오죠. 현재 시장은 이번 주는 어땠다? 전체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컸고 그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한 2014년도 들어와서의 하락 추세가 급락으로 완전히 전환될 만한 개연성을 이제는 속도론으로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특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요걸 것 같아요. 요걸 좀 지우고 볼까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쌤도 종목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트에 있는 거 보셨죠? 그쵸? 그거 말고도 중소형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 포트에 있는 종목과 저희가 라이브에서 진행하고는 가족들의 포트는 다르더라. 저는 꿈과 실적과 저의 네트워크의 모든 여러분들께 아니랍니다 했던 것들. 그 모든 수치 앞에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합니다. 자, 우리 보자고요. 딱 코스피 시장, 코스닥 다 정리할게요. 코스피 시장은요. 전기전자의 완제품 말고요. 소재주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이 소재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삼성 SDI, 제일모지, 삼성전기 등등 부품 쪽과 별도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실적 때문에 부러뜨리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갑니다. 아시겠죠? 자, 완성차 자동차요. 그나마 삼성전자랑 중공업 비해서는 실적 양호하다라고 하는데요. 빈 공간을 노리고는 들어왔습니다. 엔저 현상 요즘 조용하죠. 여전히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는 족족 때리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는요. 이렇게 2개의 큰 섹터를 잡았는데요. 자, 중공업 하나 잡아야죠.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공업도. 중공업 실적 가지고 핑계는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고 다시 내가 중공업을 반드시 포트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 눌림 재매수 관점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더더욱더 대형주 쪽에 내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좀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주도 쪽으로 왔었던 업종에 대한 내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힘드셔도 조금 들고 갑니다. 요게 언제까지 조금 대형주가 힘들 수 있는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잠시 뒤에 바로 잡아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자, 코스닥은요. 앞에서 AJ 렌트카의 모습처럼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특히나 코스닥에서 기관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포트에서 제외하자. 정답으로 여겨보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주가가 30-40% 빠진 거에서 급반등을 노려서 다시 올라온 애들이 여기서 마이너스 30% 난 게 여기서 플러스 20% 난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애들이 있고요. 자, 요거는 차익 실현 효과가 상당히 강합니다. 요것은 다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요. 새롭게 신규로 집어넣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같이 내려왔죠. 코스닥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같이 내려서 반등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충분히 여러분들께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최대한 다음 주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주쌤을 만날 때면은 포트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은 화장품과 의류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는 최소한 제외되어야 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대중국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하시면 포트에서 제외하자라고 말씀드렸고 IT 부품주 잘 가다가 또 하나 맞았죠. 오늘 같이. 그런데 얘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종목 여러분들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4분기 실적 어바우트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언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분석은 해 놓으시니까요. 거기에서 물어보셔서 3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4분기 실적도 양호하다면 도저히 그것도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주쌤에게 연락 주시면 주쌤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요. 선물시장 이제 이건 결국 우리가 선물시장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요. 시장의 분위기예요. 아시겠죠?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시장이 내려갈지를 결정하는 선물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결론 낼게요. 다음 주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요일날 전 세계가 이목 레이저 쏘고 있어요. 중국이 4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면 중국이 경제 성장이 되게 둔화되는구나 어렵구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코스피장 언제까지 좀 힘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바닥 가능성을 종목에서의 흐름을 보려면 자 시장은 대략적으로 화요일날 오후 시간도 찍어볼게요. 1시 반까지는 힘들 확률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 전제 조건도 걸립니다. 내 종목과 시장이 가려면 뭐가 돼야 된다? 외국인이 파생시장 쪽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기관이 종목으로 매수를 들어오면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대략적으로는 주 후반의 분위기가 좀 좋을 것으로 대중국 성장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적어 두셨다가 아하 보면서 지금 조금 힘들거나 지금 좀 웃을지라도 변동을 크는 걸 너무 갑자기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화요일날 중국 GDP 결과 이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인 외국인과 기관의 트레이딩 매수 수급 주도 주체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러 가는데요. 다음 주에 시장의 주도 주체는 외국인이다. 아시겠죠? 외국인이다. 내 종목도 선물도 외국인이 중요하다.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출회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시장은 진정될 확률이 있고 조금의 여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잘 세우시고요. 주초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파생하시는 분들도 더 궁금하시면 샘플러스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종목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왔습니다. 2100 고객 시청자께서 저희가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KT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거 보니까 스킬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 많고 참 탈 많았었죠. KT, 자,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정말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급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KT인데요. 최근에 한 주의 흐름을 한번 쭉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됐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물량들을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관이 보니까 열심히 주초에 목요일까지 후반까지 열심히 사도 오늘 소량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수급에서. 보험 창구가 열심히 샀고 투신도 열심히 사주었네요. 그리고 기타 금융도요. 연기금 더 열심히 사주었고요. 사모펀드 국가도 열심히 사주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드렸죠. 대형주 쪽에서는 바로 기관 쪽이 공격적으로 사주고 시세가 나오지 않는더라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잘 보고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시세 탄력이 상승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갑니다. 특히나 2013년도 요 1월 달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때 그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이 유틸리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틸리티에는 전기, 가스, 통신이 포함되는 KT 포함되죠. 이 세 업종은요. 올해도 잘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들을 직전 고점 부근까지도 올려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올려놓으셔도 되는데요. 차트로 한번 통해서 그래서 KT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KT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닥권으로 지금 워낙 말 많고 탈이 많았어요. 기업이. 그 얘기는 아실 것 같고요. 구속도 됐고요. 위성 부분 얘기도 있고요. 엄청 많아요. 시끄럽죠. 시끄러우면은 딸깍딸깍 소리만 커지는데요. 바닥권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기관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히 중장기 플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역시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요. 매수가가 33,000원이시래요. 자, 잠깐 그어보죠. 33,000원. 어쩜 그렇게 딱 요 부분에서 아마 신규적으로 막 진입을 하셨다면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바닥권의 위험성 도래 이후에 급락 그리고 재차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니까 다음 주에는요. 대략적으로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한다면 31,500원에서 35,500원 밴드의 옆으로 횡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KT는 바로 다음 주가 아닌 다음 주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끌고 가는데요. 자, 비중이 단 31,100원을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새로운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금을. 그리고 나서 재차 어떻게 하느냐. KT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추가 평단가 낮추는 작업에 매매 스킬로 잡아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가까지 끌고 가보고 손절 31,100원 이탈할 경우 절반 비중만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도 한번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도현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군요. 예,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사 못했습니다. 예, 서울경제TV 항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9월 중순에 네. 이 눌림목인 줄 알고 45,000원에 잡았다가 네. 계속 떨어지길래 작년 12월 30일 날 제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38,000원이거든요. 네. 38,000원에 35% 갖고 있습니다. 35% 비중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평단가가 38,000원인데요. 예, 예. 자,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제일 궁금한 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요거를 중장기적으로 지금 갖고 갈 건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게 20일날 이번 달 20일날 중국 가디언 크로스에서 네. 오픈을 하고 올해 한 40개 정도 이렇게 한다고. 네.
일본 세가하고도 협력 계약이 돼 있고 굉장히 좀 좋게 들리는데 네.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네. 답이 있을까? 예. 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예, 그러고 이 손절가가 요 선은 꼭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선을 제가 네.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해줬던 기업의 가치의 성장성, 그리고 예. 지금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내용들이 과연 주가에 상승 견인할 수 있는지 하나와, 그 다음에 손절가, 내가 바닥인 적을 2번을 샀지만, 그건요, 시장님이 사신 자리가 바닥이었겠죠, 당연히. 그랬으니까 사셨는데, 시장이 나쁘게 더 빼버렸으니까 그게 바닥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실패된 매매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자, 평단가와 비중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김도영 멘토님 항상 신호등 때문에 제가 이득을 많이 버는데 이번에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득 보실 때는 가끔 밥을 못 먹을 때 가끔 이렇게 드링크라도, 네,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 여기가 바닥이라고 그랬고 기관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다 보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 게임 관련주들은요. 지난 하반기부터 저는 정말 조심하자라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확인해야 될 과정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NC소프트가 강하게 가긴 갔었지만 그건 확인해야 됐던 내용들이 결과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가는 거였었거든요. 자, 액토소프트 특히나 최근에 이거 기대감은 있어요. 사실 중국은 저는 사실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하고 있는 세가 쪽과 하는 협력 협의 부분은 분명하게 트렌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웬만한 비디오 게임의 롤플레잉 게임들이 모두가 다 세가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것이 모바일로 쪽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데요. 자, 문제는요. 액토즈 소프트가 과연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도 주체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과연 세가와 대중국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아주 많고 좀 더 가시적으로 카더라가 나왔다라면 분명히 누가 샀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관이 사고 들어왔어야겠죠. 보자고요. 거래량이 일단 벌써 안 되죠. 개인과 외국인들의 하는데 이 외국인이 외국인일까요? 검은머리 외국인이지 않을까요? 기관 갑니다. 아,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허, 별로 사주지 않습니다. 옆으로 쫙 넘겨봅니다. 자, 아직 뉴스에 나오는 세가와 기대감, 대중국의 기대감, 뉴스만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평단가가 많이 높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비중은 적절하셨는데요. 단 이것이 액토드 소프트가 잘 가야 되는 조건은 업황 자체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쉽게도 지금 당장 게임주는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이 기관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 오락 문화에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엔터주로 갔어요. 엔터주로 갔다. 그럼 제가 전략을 잡아 드릴게요. 자, 차트로 먼저 이제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다.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처음에는 45,000원대 매수를 했고 다시 그 밑에 12월쯤에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평단가를 38,000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잘 하셨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비중 자체가 35%. 처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났으니까 바닥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고요. 여기서 바닥 잘 잡으셨어요, 정말로. 업황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지킬 건 그거예요. 신호등에서 분명히 지키실 건 이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비중이 한 15%, 20%라면 25,300원까지 무조건 종가상 끌고 가보자. 길게 6개월 이상으로 중기적으로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 관점으로 끌고 가보자는 의견인데요. 요걸 조금 타이트하게 좀 올릴게요. 자, 종가상요. 27,8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역시 생각하시는 6개월 정도 끌고 가세요. 왜냐하면 여름 때까지만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어요. 액토소프트 제가 방송이라 얘기를 못 드려서 그게 좀 죄송한데 조금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 매수가가 38,000원인데요. 그 부분이요. 상당히 저항이 되게 많은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너무 내가 이 정도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비중 한 15%는 줄이세요. 그리고요. 자, 여기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을 하겠다. 그러면요. 15%를 지금 줄입니다. 언제요?
33,000원 뚫어낼 때 비중을 줄이시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제가 앞에서 그 얘기했죠. 자, YG 엔터테인먼트로 좀 들어갑니다. 그 15%의 비중을. 그러면 뭐냐면 이 YG 엔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올라왔지만 51,800원대에 붙여서 매수를 잡으시면 여기서 조금 수익을 챙기셔갖고요. 다시 액토주로 들어가서 단가를 낮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하는 전문가도 멘토도 주쌤일걸요. 아시겠죠? 자, 이것이 더 필요하시다라면 샘플러스 통해서 주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원시원한 우리 시청자분 수익 잘 내시면 좋겠고요. 조금 바꿔서 하는 트레이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YG엔터 잠깐 목표가만 하면 한 56,000원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 보자. 15% 갖고 다시 액토주로 가자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나요? 네, CJU. 아, CJ 우선주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 4만원. 네. 예,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데요. 아, 15% 정도 되시고요. 자, 네네.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시죠? 배당은 받으신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 12월 말에 그 배당하기 전에 샀는데. 네. 이게 조금 저는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네. 목표가랑 또 손절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님 제가 전망이 어떤지 떠요, 기술적하고 전망이. 업황 부분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CJ는요, 제 포트, 주센 포트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지주사는 아직 아니다. 카더라. 누가? 주쌤이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주사가 한번 가려면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CJ 그룹 자체의 이 지주사 성격의 CJ 자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CJ 제일제당, 프레시웨이,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등등 거의 대부분이 소비재 쪽으로 집중돼 있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죠.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요. CJ는요.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선주는요. 당장 제가 보는 관점에 상반기 쪽에 우선주의 전략 시황가를 언급을 좀 드리면 상반기는 우선주가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주쌤의 상반기는 분기로 보통 나누는데요. 반기로 나눈 반기로 나누는데요. 6개월 정도로 언급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CJ 우선주 배당은 좀 잘 받으신 것 같고요. 배당량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꼭지 딱 41,000 뭔가 500원에서 800원대 부분에 강력한 저항대가 하나 있죠. 자, 맞고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맞고 어디에서 다시 지지 나오면 되냐면 매수하신 가격 4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종가상 끌고 갈 수 있다라면 더 들고 가십니다. 그래서요. 얘 같은 경우는 우선주 같은 경우 단기 트레이딩 목표가를요. 짧게 잡는다라면 우리가 43,3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 손절 라인은요. 4만 원 부근 때문에 이게 우선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는 않는데요. 충분히 시세가 터지게 되면 올라가거든요. 대신 손절 라인은요. 러프하게 좀 길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뭐 1년 정도 가져가도 될까요? 업황 전 괜찮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케이스를 좀만 보여드릴게요. LG 하우시스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우시스로 한번 보면요. 자, 같은 모습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한다면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제가 정신없이 좀 달려오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시간대로 뺏길 뻔했어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셨던 내일장 공략주 출발합니다. 자, 내일장 공략주 한번 보니까요. 바로 저는요. 업황 트렌드를 좀 잡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요. 많이 올라왔죠. 자, CTC 바이오입니다. 뭐 업황의 부분과 업종 부분을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좀 가져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년에 강한 시세 이후에 그 재료가 소멸돼서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바닥권에 살 게 참 많다고 그랬죠. 에이지렌트카로 차익 실현을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CTC 바이오를 모아가 보겠다라는 생각이겠고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에서 특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아직 다른 뭐 셀트리온과 다른 업황과 좀 다른데요. 자, 투신 쪽에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기타금융에서 매도. 자, 이 부분은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의 손절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연기금 사모펀드 수급의 특징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모양을 보면 이제 업황과 함께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느낌이니까요. 저희가 매수가는 19,200원을 이렇게 눌림으로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슈팅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가를 22,200원. 자, 요 정도인데요. 직전에 바닥인 줄 알고 지지했던 부분, 그 부분과 그리고 손절가는요. 반드시 지키세요. 손절가 제가 걱정인데요. 16,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이 공약주 때 시간을 놓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중에는 시간 분배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리고 잠시 뒤 주식 승천에서 찾아올 주식 승천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